과일이 몸에 좋다? 그 말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어제도 드셨을 겁니다. 식사 후 입가심처럼 드셨던 그 달콤한 과일 한 송이. 하지만 그 과일이 당신의 혈관을 막고 관절을 붓게 만들고 심지어 몸속의 돌덩이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정숙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술도 안 드시고 기름진 음식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죠.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발목이 퉁퉁 부어오르고 극심한 통증 끝에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진단명은 통풍. 선생님, 전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잘 안 먹는데요. 왜 제가 통풍이 온 거죠? 이 어머님의 유일한 습관은 매일 저녁 식사 후 포도 한 송이, 과일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여 무려 15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건강한 습관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었던 거였죠. 모든 과일이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과일도 가려 먹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영양학을 연구해온 김건호 박사입니다. 지난 25년간 60세 이상 어르신 3,000명의 식단을 분석하며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젊을 때와 똑같이 먹으면 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60세 이후 절대 매일 먹으면 안 되는 과일 3가지. 두 번째, 진짜 건강에 도움되는 착한 과일 4가지. 세 번째, 과일을 가장 안전하게 먹는 황금 법칙.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늘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함께 해주세요. 조심해야 할 첫 번째 과일. 달콤한 포도의 함정. 먼저 인천에 사시는 74세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포도를 무척 좋아하셨던 김 어르신은 가을이면 포도 한 박스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매일 저녁 한 송이씩 드시는 게 낙이셨습니다. 포도는 몸에 좋다더라. 항산화 성분 많고 혈관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겠죠.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 결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발가락 관절까지 욱신거리기 시작했죠. 포도 한 송이에는 생각보다 많은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포도알 하나하나에는 혈당을 올리는 당분이 꽤 많고 조금만 먹으려다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먹게 되는 게 함정이죠. 특히 어르신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근육량이 줄어 당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신진대사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포도 한 송이라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과당이 요산으로 변해 통풍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할 두 번째 과일. 망고의 달콤한 유혹. 두 번째는 요즘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망고입니다. 이국적인 과일이니 건강에 좋겠지 싶지만 실은 당분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망고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은 사과 2개보다도 많습니다. 부드러운 식감 덕에 먹기도 편해 쉽게 많은 양을 드시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9세 박영자 어머님도 망고는 비타민 많고 소화 잘 된다고 믿고 매일 아침 반 개씩 드셨는데요. 한 달 뒤 공복 혈당이 무려 40이나 상승했습니다. 망고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먹자마자 혈당이 확 치솟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그 위험이 있는 분들에겐 치명적입니다. 조심해야 할 세 번째 과일. 수박에 숨겨진 위험. 수박은 물이 많으니까 괜찮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서울에 사시는 77세 최만수 어르신도 더운 여름마다 수박을 큰 접시로 한가득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발목이 붓고 걷기도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병원에서 요산 수치를 검사해 보니 정상이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수박도 과당이 많고 물 같아서 괜찮다는 착각에 순식간에 많은 양을 드시게 되는 과일입니다. 결국 당분이 급격히 몸속에 쌓여
요산 증가는 통풍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큰 함정은 과일 주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이가 약해 과일을 씹기 힘드시다며 주스로 갈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드는 순간 몸에 좋은 식이섬유는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되어 남습니다. 결국 설탕물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주스 한 잔에 과일 여러 개가 들어간다는 사실. 사과 하나는 못 먹어도 사과 서너 개가 들어간 주스는 마시기 쉽거든요. 부천에 사시는 85세 한영순 할머니에도 이가 약해서 라며 매일 아침 사과 주스를 갈아 드셨습니다. 3개월 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게 되셨죠? 과일은 통째로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추고 과식을 막아주며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과일이 진짜 우리 몸에 이로운 과일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혈당, 관절, 혈관 모두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 몸에 딱 맞는 착한 과일과 건강하게 먹는 황금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당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5가지 방법. 여러분, 과당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젊었을 땐 잘만 먹던 과일, 나이 들면서는 왜 독이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을 혹사시키는 첫 번째 문제. 과당은 우리 몸에서 오직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가 나눠서 처리하지만 과당은 간이 혼자서 다 떠맡는 구조예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71세 조병철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조 어르신은 나는 술 한 방울도 안 마셔요. 늘 이렇게 자랑하셨는데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저녁 드시던 단감 2개, 그리고 아침마다 마시던 바나나 스무디가 문제였던 거죠. 나이가 들면 간의 기능도 자연스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과당을 지방으로 바꿔 저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배고픔 신호를 교란시키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과당이 배부름 신호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보통 포도당을 먹으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그만 먹어도 돼라고 뇌에 알려줍니다. 하지만 과당은 이 렙틴 작용을 차단해버려요. 결과적으로 배가 부른데도 계속 배고픈 느낌이 생기죠. 대구에 사시는 66세 김미경 어머님 이야기 들어보세요. 요즘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알고 보니 건강을 위해 시작한 과일 다이어트 때문이었습니다. 사과, 배, 포도를 식사 대신 드시면서 오히려 식욕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과당의 함정입니다. 먹어도 만족이 안 되니 더 찾게 되고 결국 전체 칼로리 섭취량도 쑥쑥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혈당 조절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세 번째 문제. 세 번째는 혈당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고장난다는 겁니다. 과당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요. 이건 곧 당뇨병의 시작 신호입니다. 여러분,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 경찰관입니다. 혈당이 오르면 자자 혈당아,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렴. 이렇게 지휘를 하죠. 그런데 과당을 계속 섭취하면 세포들이 점점 이 지시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결국 혈당은 계속 높아지고 인슐린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당뇨병으로 향하는 첫 단계가 됩니다. 통풍을 유발하는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는 과당이 통풍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과당이 간에서 분해될 때 요산이라는 찌꺼기가 생기는데요. 이게 혈액에 너무 많아지면 뾰족한 결정 형태로 변해 관절에 달라붙습니다. 아이고, 발가락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요.
이게 바로 통풍이 고통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별로 안 먹는데 왜 통풍이 오지? 그 원인이 달콤한 과일과 과일 주스일 수도 있습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다섯 번째 문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과당이 우리 혈관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과당은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춰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혈관 안쪽에 기름때처럼 찌꺼기가 끼고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심장병, 뇌졸중 같은 큰 병의 위험도 크게 올라가게 되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과일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걱정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몸에 진짜 도움이 되는 착한 과일들,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지 꼭 알고 계셔야 할 황금 섭취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 블루베리입니다. 강릉에 사시는 73세 이순덕 할머님은 최근 기억력이 부쩍 나빠져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씩 드시기 시작하셨고 딱 3개월 후 머리가 한결 맑아졌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블루베리는 당분이 적고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당 상승이 완만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이에요. 하루 한 줌 정도 적당합니다. 두 번째 과일, 새콤달콤한 키위입니다. 키위 하나에는 오렌지보다 더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당분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전주에 사시는 68세 박정호 어르신은 만성 변비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요. 키위를 매일 꾸준히 드신 이후로 장 건강이 크게 개선되셨고 요즘은 아침이 참 개운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키위에는 소화를 돕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도 들어있어서 식후 소화, 면역력 강화에도 참 좋습니다. 하루 1개에서 2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과일, 쌉싸름한 맛이 매력인 자몽입니다. 자몽의 쓴맛 성분인 나린지는 혈당 조절과 지방 분해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당분은 적고 포만감은 오래가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혈압약, 고지혈증약, 부정맥약 등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몽이 약물의 흡수나 효과를 예상치 못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과일, 숨어있는 보물, 아보카도입니다. 아니, 아보카도가 과일이에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 많으시죠? 맞습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과일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당분은 거의 없고 대신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숲의 버터라고 불립니다. 울산에 사시는 70세 최영수 어르신은 고지혈증으로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아보카도를 꾸준히 드신 뒤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어났습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은 심장 건강, 염증 억제, 포만감 유지에도 아주 유익합니다.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제 어떤 과일이 좋은지는 아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 3가지 황금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통째로 씹어 드세요. 즙을 내거나 주스로 만들지 마시고 그대로 꼭꼭 씹어 드세요. 씹는 동안 침이 나오고 이 침이 소화를 도와주며 과일 속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늦춰줍니다. 둘째, 하루 1번에서 2번 적당량만 드세요.
아무리 착한 과일이라도 과유불급입니다. 하루 한두 번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에 드세요.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식사 중간이나 식후 30분 이후가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원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식단과 환경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과일 섭취 전략, 예를 들어 운동 전, 식전, 식후 상황별로 최적의 과일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직접 검증한 확실한 실천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식후 30분 황금 산책법입니다. 과일을 드신 후, 아니 사실 모든 식사 후에 딱 30분만 가볍게 걷기 꼭 실천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빨리 걷기가 아니라 꾸준히 걷는 것, 바로 그 꾸준함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5세 고영희 할머니께서는 오랫동안 당뇨로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6.8로 크게 개선되셨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그냥 걷기만 했는데 숫자가 이렇게 좋아지다니.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식후 운동은 우리 근육이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간인데요. 바로 이때 가볍게만 움직여도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만약 걷기가 어려우시다면 설거지나 가벼운 청소라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한 가지, 앉아있지 말고 반드시 몸을 움직이자 입니다. 두 번째 방법, 과일은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과류, 치즈, 요구르트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사과 하나에 아몬드 5개에서 6개, 키위 하나에 그릭 요구르트 1스푼, 블루베리 한 줌에 호두 2개에서 3개. 광주에 사시는 69세 이병수 어르신께서는 과일만 먹으면 금방 배고파져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 이제는 오래 든든하다며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당분의 흡수를 늦추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해주기 때문이죠. 세 번째 방법, 과일을 드신 후에는 특별한 차 한 잔입니다. 먼저 계피차입니다. 계피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과일 드신 후 따뜻한 계피차 한 잔,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두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당분의 흡수를 억제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합니다. 세 번째, 캐모마일 차는 염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해서 간접적으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몬밤차, 소화를 도와주고 혈당 스파이크,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혈당 급상승을 완화해 줍니다. 특히 저녁에 과일을 드셨다면 따뜻한 허브차 한 잔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몸도 마음도 안정되면서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연령대별로 실천하면 좋은 과일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령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은 예방이 핵심입니다. 이 시기는 아직 큰 증상이 없어도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섭취량은 중간 크기 과일 1개에서 2개. 추천 과일은 사과, 배, 키위, 블루베리. 피해야 할 과일은 바나나나 포도를 과하게 드시는 것. 두 번째 연령대,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은 균형 잡힌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는 신체 기능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하루 섭취량은 중간 크기 과일 1개 또는 작은 과일 2개. 추천 과일은 키위, 아보카도, 자몽, 블루베리. 단, 자몽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야 할 과일은 망고, 파인애플, 건포도 같은 말린 과일들. 세 번째 연령대 70대 후반 이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 시기에는 소화 기능과 대사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섭취량은 작은 과일 1개 또는 반 개. 추천 과일은 부드러운 키위, 아보카도, 소량의 블루베리. 피해야 할 과일은 모든 고당분 과일과 과일 주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체크해야 할 것들입니다. 과일을 주스로 마시지 않았는가?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과일을 먹고 30분 정도 몸을 움직였는가? 단백질과 함께 먹었는가? 저녁 늦게 과일을 먹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 주에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었는가? 혈당에 부담이 된 과일은 없었는가? 새로운 건강한 과일을 시도해 봤는가? 여러분, 이 간단한 습관들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노후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실천법 하나씩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78세 김정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당뇨 합병증 때문에 많이 힘드셨던 분이세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원칙들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실천하신 결과 지금은 혈당도 안정되고 예전보다 훨씬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김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처음엔 과일도 못 먹는다니까 서러웠는데 이제 보니 더 맛있게, 더 지혜롭게 먹는 방법을 알게 됐네요. 그분의 비결은 사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에는 키위 반 개와 호두 3개, 점심을 드신 후엔 30분 산책, 그리고 저녁에는 과일 대신 따뜻한 녹차 1잔. 이렇게 작고 사소한 변화들이 몸 전체의 밸런스를 되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과일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고 당황하셨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가요? 이제는 과일을 더 건강하고 더 맛있게, 더 지혜롭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 명확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 그건 단순히 제약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시기,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젊었을 적처럼 과일은 몸에 좋다니까 그냥 많이 먹자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 몸을 이해하고 적당한 양을 내게 맞는 방식으로 먹는 습관,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어른의 지혜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한 정보가 전해지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저는 이런 과일을 자주 먹는데 괜찮을까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되기도 하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숨겨진 독성 음식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음식이 나이가 들면 되레 해가 되는 경우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작은 지식 하나, 작은 실천 하나가 쌓여서 10년, 20년 후에 건강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아프지 않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